주차된 차에서 원인 모를 갑작스러운 화재.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는 가끔 이러한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그것도 당시 본인이 차에 타고 있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화이트워터에 사는 앨런은 그런 사고를 겪었던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아내인 미리암과 함께 볼일을 보러 외출했던 2008년 4월 30일. 볼일을 본 뒤 잠시 미리암은 무엇 좀 확인한다며 앨런에게 차에 먼저 가 있으라고 했고, 그는 알겠다며 차에 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온다는 아내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듯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무료하게 아내를 기다리던 중 건물 입구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드 미러를 본 앨런은 차의 뒤쪽에서 나는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차에서 내렸고, 그와 동시에 아내가 나타나 그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죠. 확인 결과 화재의 원인은 주유구에 꽂혀 있던 소물 비비고와 만든 줄이었습니다. 마치 심지처럼 불에 그슬려 주유구에 넣어져 있던 줄. 앨런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본 연기는 주유구 입구에 플라스틱이 타면서 나온 연기였던 것이죠. 만약 불이 중간에 꺼지지 않았다면 연료통 안에 있던 기름에 닿아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의적인 방화가 확실했고, 이는 누군가 앨런을 노렸다는 것을 말해주었지만, 이 사건은 별다른 조사 없이 간단하게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좀 더 지난 6월 10일, 앨런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델타 출신인 앨런은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여성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대출 중개인으로 일하며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았지만, 62살의 나이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며 갑작스레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몇 달 뒤 앨런은 기분 전환을 위해 갔던 댄스 수업에서 강사인 미리암을 만났습니다. 11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녀 역시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더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둘은 2006년 6월에 결혼했죠.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1년 뒤 앨런은 원인 모를 증상으로 인해 거동에 불편함을 겪기 시작했고, 2008년 4월에는 그가 타고 있던 차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 그리고 그해 6월에 자신의 집에서 앨런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죠. 사건이 있던 6월 10일, 그날 미리암은 오전 8시 15분에 외출해 볼일을 본 뒤 오전 11시 46분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녀는 부엌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앨런을 발견해 911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몸에 남은 흔적은 범인이 뒤에서 그를 쏘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현장에선 탄피 하나가 발견됐고, 집안 내부는 강도라도 든 마냥 여러모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왔고 물건을 뒤지던 중 앨런과 마주해 그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이런 사건에는 흔히 있는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강도라면 빠르게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기 위해 계단식으로 서랍을 여는 것이 보통인데, 앨런의 집에 있던 서랍들은 모두 동일한 거리로, 그것도 반 정도만 열려 있던 것입니다. 물론 초짜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금품을 노리고 들어온 강도치고는 훔쳐간 물건들도 별로 없었고, 앨런의 옆에는 현찰이 들어있는 그의 지갑과 핸드폰이 놓여 있었는데도 그것들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범인의 목적이 강도질이 아닌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앨런의 아내인 미리암을 의심했습니다. 2002년에 그녀의 첫 번째 남편 잭 역시 자는 도중 총상을 입고 사망했던 일이 그녀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죠. 당시 미리암은 잭과 함께 자고 있었고 총소리에 놀라 깨어나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침대에서 발견된 총과 잭의 손가락에서 총격 시 남는 발사 잔사물을 발견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6년 뒤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앨런 역시 총으로 인해 사망하자 오버랩되며 의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앨런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있었던 차량 방화 사건 역시 그녀를 의심하게 만든 계기 중 하나였죠. 이번 사건의 경우 미리암의 손에선 발사 잔사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리 대비하거나 지우려면 지울 수 있고, 첫 번째 남편의 사건을 겪었던 그녀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선 경찰은 당일 그녀의 행적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오전 11시에 지역 식당에서 앨런을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그가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집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들렀다는 가게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고 8시 49분에 한 편의점을 시작해 10시까지 4군데의 가게에 더 들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녀의 행적은 알 수 없었죠. 앨런의 자녀들은 몇 달 전부터 미리암이 아버지를 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을 그녀가 보관하며 통화를 하려면 문자를 보내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기도 했고, 최근에는 호전됐지만 평소 건강했던 아버지가 미리암과 결혼한 뒤 원인 모를 병마에 시달리고 거동이 불편했다는 자녀들의 주장. 앨런이 사망하고 얼마 안 가 미리암은 그의 재산 중 일부를 처분했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미리암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비아그라 과다 복용, MBN 사망, 리시노프릴 사망 같은 특정 약물에 관한 검색 기록은 더욱 그녀를 의심스럽게 했죠. 거기에 그녀가 앨런의 이름으로 16,000달러, 하나로 약 2,200만 원에 달하는 수표를 위조했던 것과 과거 그녀가 횡령 및 사기로 체포된 적이 몇 번 있었고 위조한 39개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트 사이트에서 200개 이상의 남성 프로필을 확인하고 그들 중 몇 명에게는 연락을 제한하기도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검찰은 그녀가 앨런이 사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다른 이에게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꾼이자 이제는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억측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정, 사건 발생 뒤 자신의 앞으로 왔던 앨런이 처음이고 다음은 너야라는 메모를 보여주며 그가 원한 때문에 살해됐고 이제는 자신이 위협받는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검찰은 우선 자동차 화재 사건과 수표 위조 사건으로 그녀를 기소하며 2009년 11월에 체포한 뒤 살인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앨런의 사별한 부인인 샤론의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해 11월 9일에 열린 재판에서 미리암은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침묵으로 유지,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죠. 살인 미수와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48년, 60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콜로라도 덴버 여성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미리암. 자신의 범행에 침묵했던 그녀가 영원히 침묵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